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분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자. 먼저 물질을 구별해 본다면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별할 수 있다. 그중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로 밀도, 녹는점, 끓는 점 등이 일정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다. 거기에 반해 혼합물의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로서 밀도, 녹는점, 끓는점 등이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혼합물은 섞여있는 순물질의 성질이 모두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인 순물질은 다시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호돈소 물질은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로 대표적 예는 수소나 산소, 그리고 철, 구리, 탄소로 된 다이아몬드 등이 있다. 그리고 화합물의 경우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로서 대표적 예로는 물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메테인, 염화, 나트륨, 에탄올 등 다양한 예가 있다. 이때 중학과정에서는 호돈소 물질 또는 화합물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어차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로 하자. 그리고 호돈소 물질은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원소라고도 얘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혼합물로 내려가 본다면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혼합물이라 하고 혼합물은 다시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구분할 수 있다. 균일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균일 혼합물이라 하고 대표적인 소금물, 설탕물, 식초와 같은 용액들과 공기, 그리고 술, 합금, 탄산음료 등이 균일 혼합물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불균일 혼합물이라 함은 성분 물질이 고르지 않게 섞인 혼합물을 불균일 혼합물이라 하고 불균일 혼합물의 예로는 과일 주스나 암석, 우유, 흙탕물 등이 있다. 이 혼합물의 경우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지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옆에 그림을 통해 한 번 더 물질을 구분해 보도록 하자. 먼저 A와 B의 경우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순물질임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C와 D의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A의 경우는 순물질 중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호돈소 물질이고 B의 경우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C는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인 균일 혼합물이며 D는 성분 물질이 고르지 않게 섞인 불균일 혼합물임을 알 수 있다. 물질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예를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문제를 통해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먼저 물질을 분류를 할 때는 성분 물질이 한 종류일 경우에는 순물질이 되고 성분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이 되면 혼합물이 된다. 그리고 순물질 중에는 성분 원소가 한 가지이면 호돈소 물질이 되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경우는 화합물이라 한다. 그리고 혼합물의 경우는 다시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경우는 균일 혼합물이라 하고 고르지 않게 섞여 있으면 불균일 혼합물이라 한다. 그럼 이제 주어진 물질들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자. 먼저 순물질의 경우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물질들이 대부분 순물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물질들의 화학식을 한번 적어본다면 염화나트륨은 NaCl이었고 수소는 H2이며 메테인은 CH4이고 암모니아는 NH3이며
염화수소는 HCl이고 그리고 에탄올의 화학식은 C2H5OH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하고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경우는 탄소로 되어 있어서 C로 나타내며 이산화탄소는 CO2이고 그리고 금은 AU이며 물은 H2O이다. 이렇게 순물질을 고른 다음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2번과 10번과 15번은 호돈소 물질이 되고 그리고 1번과 4번과 6번, 7번, 9번, 12번, 16번의 경우는 화합물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투명할 경우는 균일 혼합물이 되는 경우가 많고 불투명한 용액의 경우는 불균일 혼합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기와 탄산음료, 식초, 술은 균일 혼합물이 되고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합금은 금속들을 녹여 고르게 섞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균일 혼합물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균일 혼합물에는 3번과 8번, 11번, 13번, 그리고 14번이 들어가게 되고 남은 5번 우유가 불균일 혼합물이 된다. 이때 공기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고 그리고 우유에는 물, 단백질, 지방 등이 섞여 있으며 탄산음료는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고 식초는 물에 아세트산이 녹아 있으며 합금은 한 금속에 다른 금속이나 비금속을 첨가하여 만든 새로운 성질의 금속이란 사실과 그리고 술은 물에 에탄올을 섞어 만든 혼합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물질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물질의 특성이라 하면 다른 물질과 구분되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 한다. 이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질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물질의 특성의 예로는 색깔이나 맛이나 냄새와 같은 겉보기 성질에다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그리고 용해도 등이 있다.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질을 구분할 수 있고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에 대해 배워보기로 하자. 그렇다면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본다면 대표적으로 부피나 질량이나 그리고 물질의 온도, 길이, 넓이, 농도 등은 물질을 구별하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다. 물질의 특성의 예로는 색이나 맛, 냄새와 같은 겉보기 성질에다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순물질과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순물질의 경우는 밀도, 녹는 점, 끓는 점과 같이 물질의 특성이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가열 또는 냉각을 하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관찰을 해보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서 가열 냉각 시 수평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 그에 반해 혼합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밀도는 높아지고 녹는 점은 낮아지고 끓는 점은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상태 변화 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며 가열 시 수평 구간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혼합물의 경우 농도가 진해질 경우 밀도는 증가하고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낮아지며 끓는 점은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순물질과 혼합물의 가열 냉각 곡선을 보며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순물질인 물의 경우는 가열을 하면 끓는 점인 100도씨가 되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수평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 거기에 반해 혼합물인 소금물의 경우는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물과 소금물을 냉각시키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해보면 순물질인 물의 경우는 0도씨가 되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수평 구간이 나타나는 반면 소금물의 경우는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어는 동안 온도가 계속 낮아져 수평 구간이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은 순물질로서 가열을 하게 되면 각각의 녹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수평 구간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을 혼합하여 만든 혼합물의 가열 곡선을 살펴보면 각 성분 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녹는 동안 수평 구간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온도가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혼합물은 가열 냉각 곡선에서 수평 구간이 나타나지 않으며 혼합물의 끓는 점은 순물질보다 높고 어는 점과 녹는 점은 순물질보다 낮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소금물의 가열 곡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소금물을 가열하게 되면 소금물은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이 물의 기화를 방해하므로 소금물은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 물이 기화하여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 높아지게 된다. 혼합물의 끓는 점은 순물질보다 높고 농도가 진할수록 끓는 점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혼합물의 성질이 이용되는 예에는 먼저 퓨저가 있다. 퓨즈는 납투석 등을 혼합하여 만든 혼합물로 도선에 어떤 원인에 의해 샌 전류가 흐르면 도선보다 먼저 녹아 끊어져서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댐납의 경우 역시 납과 주석을 혼합한 혼합물로 다른 금속에 비해 쉽게 녹는 성질을 이용하여 금속을 연결할 때 사용한다. 그러므로 퓨즈와 댐납은 둘 다 혼합물은 순물질에 비해 녹는 점이 낮아지는 성질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국수 또는 달걀을 소금물에 삶게 되면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빨리 삶을 수 있다. 이유는 소금물은 혼합물로서 끓는 점이 순물질인 물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끓일 수 있다. 그리고 눈길에 제설제를 뿌리게 되면 도로가 어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데 이유는 제설제를 뿌리게 되면 혼합물이 되고 혼합물의 경우는 순물질보다 어는 점이 낮아져 잘 얼지 않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게 되면 혼합물이 되고 어는 점이 낮아져서 겨울철에 냉각수가 어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그리고 바닷물이 강물에 비해서 잘 얼지 않는 이유 역시 바닷물은 혼합물로서 강물보다 어는 점이 낮아서 잘 얼지 않게 된다. 퓨즈와 댐납은 혼합물로 다른 금속에 비해 녹는 점이 낮아져서 쉽게 녹는다는 사실과 소금물은 끓는 점이 높아져서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는 것과 그리고 자동차 부동액이나 바닷물과 같이 혼합물의 경우는 어는 점이 낮아져서 잘 얼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여기까지 해서 물질의 분리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